네, 오늘 첫 번째 대선 시그널은 윤희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가 좀 화사하게 바뀌었는데 네, 많이 화사해졌습니다. 예쁘지요? 빨간 의자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젯밤 TV토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TV토론이었는데 정치 분야였고요. 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3번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까지 왔을까, 이런 한탄 같은 느낌? 주어는 없으신데 제가 네, 생각하는 그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될 건 다 빠져나가고 장어처럼,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묘하게 절묘하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돌려버리고, 네. 국민들 앞에서 뭔가 성실하다거나 진실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서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안타까움이죠. 예,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좀 답변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뭐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굳이 연임제 개헌을 꺼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관심이 없다가 자꾸 떠밀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의 개헌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그 분들 속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너무 사심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좀 살짝 커버하기 위해서 등 떠밀려서 한 얘기죠. 그래서 전혀 영혼이 실려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영혼 없는 이야기다.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된다. 일단 개헌에는 뭐 대통령의 어떤 이제 권력 구조 개편도 있지만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거부권 제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과연 이 생각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의석 구조에서 우리 국민들께 참 제가 읍소하고 싶은 거는 본인 관련된 법안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지금 의석 구조에서 뭐 재판 중지법 이런 거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된 거는 불리한 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인 단죄에서 구조하는 것만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부권이나 이런 얘기는 국민들 앞에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분의 DNA가 그대로 드러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정신은 입법을 하는 분들이 다소 과격하고 엉뚱한 그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것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견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걸 제한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원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은 본인이 좀 편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노조법을 바꿔서 뭐 원청한테 가서 파업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파업해도 뭐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을 했다가 그 상임위에서 그 고용부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법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접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접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그 법을 다시 꺼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걸 알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대통령을 거부권을 쓰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 안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 어떤 행정부도 그걸 넘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거부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넘어온 과격하고 말이 안 되는 법률을 제어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거부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정치 공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거대 여당이 되는 건데 그런 구조에서는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도 아무 의미가 없을 없죠. 테고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과 국회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부권이란 걸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당장 오늘의 인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고 특히 면소법,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하는 법안까지도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올라갔을 때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본인과 관련된 법안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저런 거는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메랑이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 국회 구조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민주당이 지금 뭐 거의 190석 가까이 되니까 네. 그 법률이 행정부로 넘어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그런 본회의 구조죠. 통과가 불리한 거는 통과가 불가능하고 유리한 건 그냥 이제 그냥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가고. 뭐 통과되고 시행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 괴물 독재라는 표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 참 저희 죄송하고 그 괴물 독재를 이렇게 눈앞에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 괴물 독재로 망가지는 것은 좀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낙연 그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겠다. 그 비유를 또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좀 비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못지않게 좀 중요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계엄 선포한 건 잘못됐으나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벌어질 일도 좀 우려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계엄보다 더한 짓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본인을 위한 법을 저렇게 막 만들어내는 걸 보면 네.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저러는 걸 보면 정말 뭐든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뭘 해도.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괴물 독재가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